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학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일까?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철학자 파이아벤트와 함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과학의 권위에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학은 우주를 이해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정면으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떠날 지적인 여정,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과학에 대한 아주 전통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요. 점점 더 과감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급진적인 비판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논쟁의 양쪽 코너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쪽에는 과학적 지식만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코너에는 과학도 결국 여러 지식체계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과학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그 믿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주의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20세기 초 비엔나 서클이라는 학파의 논리실증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명쾌해요. 예를 들어 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만이 진짜 의미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여기에 철학자 칼 포퍼가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태클을 겁니다. 그는 과학의 진짜 힘은 이게 맞아! 라고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혹시 틀린 거 아니야?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아니라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정말. 하지만 말이죠. 이 둘의 관점은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서 똑같았습니다. 논리실증주의든 포퍼의 반증주의든 그래도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야말로 진리를 찾는 최고의 방법이고 모든 학문의 왕이다. 이 점에서는 조금도 의견이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과학이라는 성에 드디어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과학적 증거의 가장 밑바닥, 바로 관찰 그 자체에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은 오리가 보일 거고 또 어떤 분은 토끼가 보일 겁니다. 바로 이 유명한 착시 그림이 N.R. 헨슨이라는 철학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헨슨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행위가 그냥 순수하게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오리나 토끼를 본 것처럼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즉, 모든 관찰은 이미 어떤 이론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비판은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에 이르러서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해집니다. 쿤은 과학이 계단 오르듯이 차근차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아주 혼란스러운 혁명을 통해서만 발전한다고 주장했어요. 쿤이 제시한 가장 유명한 개념,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 시대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틀, 일종의 세계관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죠. 이 표가 패러다임 전환이 뭔지 정말 잘 보여주죠. 옛날에는 모두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프톨레마이오스의 패러다임이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아니, 태양이 중심이야 라고 외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이 바뀌고 지구가 특별한 존재에서 그냥 떠다니는 행성 중 하나로 전락하는 그야말로 세계관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런 과학혁명이 순전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학자 개인의 믿음, 동료 집단의 압력, 심지어 정치적인 분위기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과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폴 파이어아벤트가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비판들을 한데 모아서 그야말로 극한의 결론으로 밀어붙인 철학계의 이단아 같은 인물입니다. 갈릴레이 이야기는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프톨레마이오스를 거쳐
무려 2000년 가까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천동설이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이런 거대한 독단 앞에서 아니 사실 지구가 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당시 사람들 귀에는 그냥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파이어 아벤트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놀랍게도 당시의 증거나 합리성으로만 따지면 갈릴레이의 지동설보다 천동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발레도 더 적었고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순수한 과학적 논증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대중을 설득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등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파이어 아벤트는 과학이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지위를 아예 박살내버리는 그의 가장 급진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anything goes. 우리말로 하면 어떤 것이든 좋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그의 유명한 모토입니다. 파이어 아벤트는 어떤 특정한 과학적 방법론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 바로 그 올바른 방법론이 미래의 갈릴레이가 가져올 위대한 발견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과학적 탐구는 고대의 신화나 점성술, 심지어 주술사가 행하는 의식과도 본질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과학이란 진리를 찾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수많은 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럼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어떤 시스템이든 그것이 과학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강력한 경고 때문입니다. 이 인용구가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국가는 교회와 분리되었지만 과학과는 분리되지 않았다. 파이어 아벤트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마치 중세시대의 종교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어버리는 새로운 형태의 독단이 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던 겁니다. 사실 그의 이런 생각 뒤에는 좀 개인적인 경험도 숨어 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에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하반신이 마비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통적인 병원 치료와 함께 여러 대한의학이나 민간요법을 병행하면서 큰 효과를 봤다고 해요. 이런 경험이 기존 의료계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문을 품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파이어 아벤트의 이런 급진적인 시선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는 그저 신화에 불과했다고 여겨질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